안녕하세요. 차기호 수학 문제 풀이 9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속도 덧셈 법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속도 덧셈 법칙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도 혼동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차 교수가 비법이 있어요. 이 비법을 따라하면 여러분이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속도 덧셈 법칙이란 뭐냐면 이렇게 간단한 식입니다. VAB는 VAC 더하기 VCB. 여기서 보면 우변은 여기 있는 요 C를 여기다가 추가했는데 이 C는 아무거나 추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VA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속도는 그냥 속도가 얼마예요? 얘기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속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누가 본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됩니다. 보통 그냥 얘기할 때는 지상에서 지구에 대해서 지면에 대해서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어서 그 지면을 우리가 생략한 것이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VAB 하면 약속이 뭐냐면 두 번째 B가 본 A의 속도다. B가 A를 본 속도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속도의 대상 물체는 A고 속도를 관찰한 기준계는 B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도 덧셈 법칙은 A가 B를 본 속도는 C가 A를 본 속도에다가 B가 C를 본 속도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할 때 아주 하나 사용할 거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식입니다. VAB는 마이너스 VBA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가 B를 본 속도는 B가 A를 본 속도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저쪽을 보고 저쪽이 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상대 속도가 방향이 반대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속도 덧셈 법칙 할 때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순서는 속도 덧셈 법칙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준계를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정하든 사실은 우리 전에도 그랬죠. 기준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하건 결과가 상관이 없는데 이때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기준계 정하면 원점을 정하고 좌표축을 정하고 이런다 그랬죠. 근데 속도 덧셈 법칙은 무엇을 정하면 되냐면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 나오는 물체, 보통 물체가 속도 덧셈 법칙에는 물체가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의 물체에다가 A와 B와 C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지 식을 간단히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말로 이렇게 속도가 나오는데 그 말로 나온 속도를 VAB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도 덧셈 법칙만 적용하면 됩니다. 속도 덧셈 법칙에 대입할 것 같으면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다. 그래서 먼저 쉬운 문제 하나를 연습으로 하고 그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빗방울에 속력이 있습니다.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로? 초속 4m로 떨어지는데 이때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 어떻게 자동차로 직선으로 쭉 가는데 속도가 얼마예요? 3m/s의 속력으로 달리면 창에 보이는 빗방울은 밑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선을 하고 떨어집니다. 이때 그 떨어진 자동차에서 봤을 때 빗방울의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빗방울의 속력은 4m/s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지면에 서 있을 때 속력이 그런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빗방울의 속력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까의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방향을 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빗방울 떨어지는 방향이 있고 자동차가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아래 방향,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A, B, C 이름 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면을 A라고 그러고 지면을 항상 이제 해줘야 됩니다. 자동차를 B라고 그러고 빗방울을 C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 A, B, C를 해준 거 가지고 문제에서 준 속도를 표시하겠어요. 그래 빗방울이 연직 아래로
초속 4m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면이 본 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면이 본 빗방울은 C라고 했죠. 그래서 VCA는 아랫방향이니까 4Y, Y는 밑에 방향의 단위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B라고 했으니까 VBA는 3X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이제 써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빗방울의 속력을 누가 본? 자동차에서 본. 그러면 자동차에서 본 빗방울의 속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C가 빗방울이고 B가 자동차죠. 그러니까 VCB가 바로 자동차에서 본 빗방울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덧셈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네, VCB는 하고 쓰면 됩니다. VCB를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좋은데 여기에 지금 있을 게 뭡니까? 여기 주어진 게 VCA하고 VBA죠. 그래서 VCA 더하기 VAB. 그때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A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A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에서 준 거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렇게 주어졌어요. VBA가 주어졌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VAB죠.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죠. 고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VBA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준 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네, VCA는 4Y이고 VBA는 3X니까 이렇게 대입하니까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간단하죠. 네, 각각의 성분의 제곱해서 더해서 제곱근을 구하면 됐죠. 그래서 속력이 얼마가 됐습니까? 자동차에서 보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력이 5m/s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니까 이거 아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잘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도 이런 식이 잘 될까 의심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나 상대속도 구하는 문제는 이 네 가지 스텝이면 무엇이든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저 속도 덧셈 법칙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유명한 갈릴레이 변환에서부터 구했습니다. 자,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체의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를 말한다고 하는 게 숫자로 말하는 거죠. 물체가 지금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원점은 물체의 위치가 0인 그런 점이죠. 이런 또 기준계는 게 원점과 좌표축을 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비행기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우리 기준계를 반드시 하나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기준계는 누가 그려준다 그랬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린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기준계에 대해서 비행기의 위치는 원점에서부터 X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계는 하나만 그린다 그랬어요. 어때요?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한번 그려보겠어요. 다른 기준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 비기준계에서는 숫자가 어떻게 표시되겠습니까? X'으로 표시되겠죠.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 다르게 나타나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A 기준계와 B 기준계가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B 기준계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겠어요. 단 하나 조건을 달겠습니다. 등속도 운동으로 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사이의 거리는 T는 0일 때 두 개가 일치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VT가 되죠. 그럼 우리 금방 뭘 알 수가 있습니까? X하고 X' 사이의 관계를 여기서 그림에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어때요? X'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X'은 X에서 빼기 VT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X'이란 비기준계의 좌표죠. 네, 그 다음에 T'은 뭐냐면 B기준계에서 잰 시간이고 T는 A기준계에서 잰 시간인데 A기준계나 B기준계는 시간이 다를 리가 없으니까 그냥 T'은 T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레이 변환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속도 덧셈, 다른 데도 써먹을 때가 많지만 속도 덧셈 법칙 구할 때 써먹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아주 쉬워요.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속도라는 게 뭡니까?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속도를 표시할 때 반드시 누가 본 누구의 속도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T'분의 X'은 누가 본 속도입니까? 이거는 B기준계에서 본 속도죠. T분의 X는 누가 본 속도입니까? 이건 A기준계에서 본 속도죠. 그 다음에 저 V는 바로 뭡니까? V는 A기준계에서 본 B기준계의 속도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t분의 x는 VCA. 그때 A 기준계는 A, B 기준계는 B, 비행기는 C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저 이름 붙인 걸로 다시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다시 표시했습니다. 요거 그대로 다시.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이항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까 구한 외우기도 좋은 VCA는 VCB 더하기 VBA.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다 B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됐죠. 이런 속도 덧셈 법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 덧셈 법칙은 갈릴레이 변환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 문제 몇 개를 한번 더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1차원 상대속도 문제를 풀겠습니다. 상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오히려 혼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동쪽으로 12m/s로 가고 있고 자동차 B는 서쪽으로 가고 있다. 이때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그냥 속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속도가 다 상대속도예요. 그래서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는 바로 뭡니까? VBA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좌표축을 어떻게 하느냐. A가 먼저 나왔으니까 동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겠어요. 그러면 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A는 A, 자동차 B는 B, 그 다음에 지면을 C라고 하면 문제에서 준 속도를 이제 표시하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벡터기호 안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VAC 이건 지면에서 본 자동차의 속도니까 플러스 15. VBC 이거는 지면에서 본 B의 속도는 서쪽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는 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A에서 본 B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VBA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번째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속도 덧셈 법칙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VB는 어떻게 해요? 그냥 BC 더하기 가운데다 이렇게 C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가만히 보니까 조심해야지 되겠죠. 뭘 조심합니까? 요거가 순서가 하나 다르죠. 어떤 게 두 번째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순서 다른 거는 마이너스 AC 이렇게 고쳐 놓고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40m/s가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A에서 B를 보면 어때요? 서쪽으로 초속 40m로 간다라고 하는 답을 이제 얻은 것이죠. 자, 이런 문제는 그냥 머릿속에서 속셈을 해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절대 틀리지 않고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 한번 해보겠어요. 2차원 상대속도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북쪽으로 2m/s, 그 다음에 B는 동쪽으로 3m/s 이렇게 했을 때 B가 본 A의 상대속도를 구하라. 먼저 좌표축 동쪽을 X, 북쪽을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름 붙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A, B, C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하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준 게 바로 뭐냐면 A의 지면에 대한 A의 속도는 북쪽으로 2m, 그 다음에 B의 지면에 대한 B의 속도는 동쪽으로 3m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게 바로 VAB니까 이거 구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속도 덧셈 법칙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속도 덧셈 법칙 할 때는 어떻게 VAB는 하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C를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도 가만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요거 보니까 순서가 반대가 돼 있죠. 순서가 반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반대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바꿔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B가 본 A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크기는 어때요? 성분을 제곱해서 제곱근 구하면 씌우면 되죠. 그래서 루트 13m/s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방향은 어떠냐? 방향은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속도 방향을 그리기 위해서 X축, Y축 그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2Y 빼기 3X를 그리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3X 저기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Y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니까 어때요? 위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북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북서쪽으로 속력은 얼마예요? 루트 13m/s로 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깁니까? 네, 이런 간단한 문제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어려운 문제는 어때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자, 빗방울 문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지면에 대해 빗방울이 연직 30도 방향으로 내리고 있어요. 빗방울이 비스듬하게 방향 이렇게 내립니다. 그 다음에 그 빗방울의 속력은 지금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속력은 10m/s예요.
근데 기차에서 보니까 이 빗방울이 연직 80도의 방향으로 30도보다 80도는 이렇게 연직에서부터 80도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80도입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보만 가지고 기차의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차 교수가 알려준 네 가지 스텝만, 네 번의 스텝만 따지면 바로 됩니다. 맨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좌표축 정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좌표축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차가 달리는 방향을 X,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을 플러스 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름 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면을 A, 기차를 B, 빗방울 C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속도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면에 대한 빗방울의 속도는 지면은 A니까 VCA는 어떻게 돼요? 30도를 가지고 속력이 10이니까 앞에다 이렇게 10을 딱 쓰면 그게 바로 속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니까. 그래서 자, 위에서부터 30도면 X축 성분은 사인 30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10 사인 30도 X 더하기 10 코사인 30도 Y 하면 이게 바로 지면에 대한 빗방울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대한 빗방울의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빗방울의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80도라 그랬죠. 그러면 V 프라임 사인 80도 X 더하기 V 프라임 코사인 80도 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속도는 어떻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X 방향으로만 가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속도 덧셈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속도 덧셈 법칙은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VBC 더하기 VC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속도 덧셈 법칙 여기다 C만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겠어요. 순서가 어떻습니까? 네, 순서 하나 바뀐 거 있죠. 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에다가는 자, 저거 V 대입하고 그 다음에 C에도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벡터식이 나왔을 때는 성분별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X성분은 저기 좌변은 V가 있고 우변이 있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Y성분은 어떻습니까? Y성분은 좌변은 0이죠. 우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식이 두 개인데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해야 될 게 V하고 V'이죠. 우리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V'을 구하라고 그랬죠. 아무튼 모르는 게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우리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식에서 V'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3식이라고 하면 3식을 다시 1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V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마이너스 44.1m/s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차가 어떤 방향으로 B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 30도 이렇게 한 걸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했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기차가 가고 있다. 그래서 기차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향해서 초속 44.1m/s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한 문제. 자, 흐르는 강물에서 움직이는 배 문제입니다. 너비가 6.4km이고, 저 강이 굉장히 너비가 크네요. 그 다음에 유속이 지금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속 3.2km로 고등강을 네 배로 졌는데 배가 자기가 저을 수 있는 속력이 얼마냐면 시속 6.4km가 되겠어요. 그러면 배로 출발점에서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쪽 바로 가로질러서 가려고 하는데 가로질러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때문에 떠내려가겠죠? 그래서 약간 각을 두고 가야지 가로질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각도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강을 건너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이거 문제 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순서만 하면 되죠.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좌표축을 정하라고 그랬죠. 좌표축 뭐가 있습니까? 가로지르는 방향을 플러스 X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름 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면을 A, 강물을 B, 배를 C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나타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숫자로 주어진 거 식을 다 쓰려면 좀 복잡하니까 유속
시속 3.2km는 그냥 우리 베타라고 놓겠어요. 그 다음에 배속력 6.4km/h 이거는 감마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뱃머리를 X축과 이루는 각, 내가 지금 비스듬하게 하는 거, 이걸 세타, 이 세타가 이제 우리가 구할 거예요. 이걸 세타라고 놓고, 강의 너비가 6.4km라고 그랬죠. 이거를 D라고 이렇게 놓겠어요. 이렇게 놓고서 식을 쓰면 문제에서 준 것은 무엇입니까? 지면에 대한 강물의 속도. 지면은 A였죠. 강물은 B죠. 근데 VBA는 어떤 방향입니까? Y방향인데 속력은 베타죠. 그래서 베타 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물에 대한 배속도. 강물에 대한 배속도인데 지금 세타로 가는데 속력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감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로 가니까 X방향 성분은 코사인 세타고 Y방향 성분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할 건 뭐냐면 우리 어떻게 돼요? 가로질러서 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면에 대한 배의 속도가 무엇만 있어야지 돼요? X축 성분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할 것이다 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속도 덧셈 법칙 쓰면 되겠죠. 속도 덧셈 법칙이 뭡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VCA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VBA가 주어지고 VCB가 주어졌는데 바뀐 거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한번 정리하겠어요.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정리했는데 조건이 바로 뭐였냐면 Y축 성분이 없을 거였죠. 그래서 이게 0일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면 되겠어요. 여기다 0을 이거 0을 넣을 것 같으면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느냐? 세타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감마분의 베타니까 세타는 아크 사인 그 다음에 감마분의 베타, 여기 마이너스 분은 이거죠. 그래서 요 세타를 구하면 여기다가 감마는 6.4, 베타는 3.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사인 값이 2분의 1인 각은 얼마입니까? 30도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30도를 하고서 갈 것 같으면 똑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B는 뭐예요?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근데 VCA는 Y방향 성분은 없어지고 이제 감마 코사인 세타만 남았죠. 그래서 감마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면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강의 너비를 그 속력으로 나누면 되니까 D 나누기 감마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15 시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자신이 생깁니까? 자, 이 네 가지 스텝을 할 것 같으면 사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우리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서 기분이 좋으면 그러면 댓글에 또 한번 달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자기호수와 문제풀이 9번째 속도 덧셈 법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또 기대해 주세요.